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인들은 프랑스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선사해 주었고, 저희들은 왜 자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민족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르도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와인으로 매우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에 늘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다른 관광 도시들에 비한다면 보르도라는 지역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그다지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기에 나름의 질서가 유지되었고, 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르도가 완전히 파괴되기까지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단은 바로 동양인 관광객들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동양인 관광객들이 이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저희 상권 주변으로 수많은 중국 식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업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보르도 상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중국인 가게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에 곱절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덕분에 저희 상권의 매출은 몇 배로 뛰기 시작했고, 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만석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국인들이 와인 하나 구매하려고 줄까지 서는 등 정말 역대급 매출을 연이어 경신했죠. 그러나 저희는 중국인들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인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채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폭증하고 한 달 뒤 보르도의 거리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거든요. 일단 중국인들은 너무 시끄럽고 매너도 없었는데, 그이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대소변까지 아무데나 나뒹굴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와인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엄청나게 마셔대서 밤만 되면 취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도시 자체가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들은 프랑스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르도에서 개점한 중국 식당이나 가게 주인들은 하나같이 중국어만을 사용했으며 간판도 전부 중국어로 적어놔서 도시 미관을 완전히 망쳐놨죠. 결국 저희 도시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버렸고,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서양인 관광객들도 전부 다른 도시로 가기 시작했고, 이곳에는 중국인들밖에 남지 않아 버렸어요. 중국인들은 마치 곡식을 거덜내고 떠나는 메뚜기 떼처럼 보르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는 보르도는 지저분하고 매력이 전혀 없어졌다며 점점 보르도를 찾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매출은 중국인들이 몰려오기 전보다도 반토막이 나버렸고, 보르도 거리는 이러한 호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무리한 가게 증축을 하다가 망해버린 식당들과 정체불명의 중국어가 적혀있는 가게들로 가득 차서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업한 빈 점포에는 노숙인들이 들끓었고, 정말 최악도 이런 최악이 따로 없었죠. 결국 보르도 상인회는 더 이상의 중국계 식당 입점을 금지하는 시위를 하며 생존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이미 개업한 중국인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개업을 준비하는 동양인 한 명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혼자서 지저분한 빈 가게를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아시아에 학을 떼던 저희 상인회는 그 남자 보고 꺼지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보초까지 서가면서 그의 작업을 방해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은 한국인이고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저희는 그의 말을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그게 그거 같았거든요. 제 눈에는 확실히 이 한국인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했는데요. 중국인들처럼 자신들의 언어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서툴지만 불어를 사용하며 저희를 존중해줬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던 저희에게 이 한국인의 말이 들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문화진흥원에서 초청을 받아 한국에서 열리는 주류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가문대대로 이어지는 품질 좋은 와인을 판매하던 제 레스토랑이었기에 이런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르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오기로 했고, 상인의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와 본 뒤 이 한국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한국의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순간 한국의 주류를 맛보지도 않은 채 행사에 참여하는 건 다소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 해도 안 뜬 새벽이었지만 한국의 술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한 골목 식당 거리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의 식당 거리에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영업 중이었는데 저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주문한 간장게장 백반은 더욱 놀라웠는데 어떻게 새벽임에도 이런 싱싱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이게 요리를 이렇게나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았던 한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주도 최고였어요. 소주는 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요리와 함께 곁들이는 소주는 어떤 요리와 함께하든 최고의 궁합을 보여줬거든요. 와인은 다른 요리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요리의 풍미를 망쳐버리곤 하는데 소주는 그러한 개입이 전혀 없는 최고의 한국식 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한 음식들을 하나둘씩 처리해 나갔고 무엇보다도 음식의 선도에 감탄을 하며 모든 접시를 깨끗이 비워버렸습니다. 저와 주인 아주머니는 번역기를 통해 대화해야 했는데 아주머니는 저보고 그릇을 웬 거울로 만들어놨냐며 박장대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주머니를 보고 멋쩍게 웃으며 어떻게 새벽에 영업을 함에도 이 정도로 훌륭한 음식의 선도를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인 아주머니는 뜬금없이 가게 밖에 어떤 상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식재료를 주문하면 24시간도 안 돼서 배송을 해준다며 당연히 방금 받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니 신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시더라고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상자를 확인해보니 그 상자는 신선식품을 배송해주는 아이스박스였는데요. 한국에는 이러한 아이스박스를 식당 영업 전에 배송해주고 다시 회수해가는 인프라가 자리 잡혀 있던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열악한 배송 인프라 때문에 신선하지 못한 재료를 수급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재료를 강한 향신료로 덮곤 하는데요. 저는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런 영세한 가게에서 마저 신선도 높은 재료를 수급받을 수 있는 한국의 환경에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아이스박스는 골목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가게 앞에서도 말이죠. 한국이 얼마나 정직한 나라면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는 가게 앞에 물건을 배송했음에도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택배기사가 고객의 물건을 훔쳐대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이후에도 막걸리 등의 한국 전통술까지 경험해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한껏 즐겼는데요. 한국은 밥 막걸리나 자몽, 소주 같은 종류의 술이라도 다양한 맛과 철학이 담긴 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했죠. 하지만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교류 행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들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된 것인가? 숙소에 놓고 온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프랑스에 놓고 왔던 것인가?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런 단서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기대를 걸던 보르도 사람들이 생각났고 그이들에게 알 수 없는 미안한 감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은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꽤나 능숙한 영어를 사용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도 절박해서 제 상황을 하소연하듯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을 유심히 듣던 이 남성은 이내 표정을 찡그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인쇄라면 당장 이곳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뭘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순간 우라가 치밀기 시작했고 절박한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이 남자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이 한국인 남성은 저를 잡아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성에게 어디론가 끌려갔고 마침내 이 남성이 멈춰 선 곳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는 정말로 인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린트 카페가 존재했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꽤나 큰 회사 사무실이나 관공서가 아니라면 프린터를 찾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프린트 카페가 생기기만 하면 전문적인 조직들이 합세해서 순식간에 모든 기계들을 훔쳐가 버리니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는 사업은 프랑스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 프린트 카페가 존재함에도 모든 시설들이 지키는 사람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스테이플러와 가위 등의 각종 사무용품까지 제공해주며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곳에는 제본을 도와주는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는 등 각종 고가의 기계들이 즐비해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않는지 모든 시설들이 훼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어느 경지에까지 오른 것이길래 아까부터 이렇게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가질 수 있던 이유는 저희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에 감탄을 하며 프린트를 마무리하고 다시 지하철로 향하려던 그때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에는 웬 신용카드와 함께 한국어로 적힌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한국인 남성에게 메모지에 대체 뭐라고 적힌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누군가 카드 결제기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꼽은 채로 그냥 갔고 메모지에는 신용카드의 주인은 빨리 가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이 빠져서 더 이상의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내 시야에서 사라진 물건은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거리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털려버리는 처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좋은 먹잇감을 보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오히려 분실카드가 있다고 광고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이젠 한국인들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인 중년 남성 덕분에 기적처럼 서류를 다시 인쇄할 수 있었고 무사히 행사에 참석해서 아름다운 보르도를 홍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과 중국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국가니 한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역시나 상인의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갔다 오더니 미쳐서 돌아왔다며 구시렁댔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인은 뭔가 보르도에게도 기적을 선사해 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한국인 남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일단 이 한국인은 한식당을 개업했음에도 한글이나 한국 관련한 디자인은 최소화하고 근처 가게의 프랑스풍의 디자인과 조화되게끔 가게를 꾸며놨는데요. 이건 도시 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중국풍 디자인에 한자를 덕지덕지 적어놓은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한국인은 가게 영업 전후로 30분씩 주변 상권 골목을 다니며 자발적으로 쓰레기 청소까지 실시했는데요. 어차피 돌아서면 다시 더러워지는 길거리기에 그의 행동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이러한 선행은 저희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 저희는 더 이상 우울하고 패배적인 표정을 짓지 않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놀랍게도 한식당은 개업을 하자마자 엄청난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들어 프랑스 내에 한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보르도에는 마땅한 한식당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보르도 현지인들이 저희 상권의 한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보르도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도 점점 저희 상권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권이 점점 활기를 되찾고 유명해짐에 따라 한식이 그리웠던 프랑스 거주 한국인들도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들은 상권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해주기도 했고 중국인들이 버려댔던 담배꽁초들을 치워주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SNS에 보르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업로드해줘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저희 상권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더 많이 올수록 저희의 상권은 더욱 깨끗해져 갔고 분위기도 점점 밝아졌어요. 덕분에 깔끔해진 저희 상권에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며 정말 죽다 살아나서 다시금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 한 명 덕분에 보르도 전체가 구원받게 된 거죠. 저희 모두는 한국인의 강력한 영향력에 감탄하며 일전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죄하고자 한국인 관광객들만 보이면 더 나은 서비스와 무료 음식을 제공하며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부흥에는 중국 식당들의 몰락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새 중국 식당들은 거의 다 폐점해버렸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습적으로 중국 식당 내 식기류나 장식품들을 절도해가서 이에 참다 못한 중국인 가게 주인들은 큼지막한 중국어로 물건을 훔쳐가지 말라고 써놓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극하는 꼴이 되었죠. 이들은 프랑스인들도 물건을 훔치는데 왜 같은 동포임에도 중국어로만 적어두냐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보르도를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급감했고 그나마 오는 중국인들도 중국 가게만은 찾지 않아서 저절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르도에는 전과 같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인들을 봐서라도 이젠 다시는 중국인들에게 상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입니다.